네, 이번 시간부터는 상가감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이제 일반값과 호도법입니다. 일반값과 호도법. 일반값이란 무엇일까요? 자, 서울이 오전 7시일 때 방콕은 오전 5시이다. 서울이 오전 7시일 때 방콕은 오전 5시이다. 먼저 방콕에서 서울로 올 때 방콕 현지 시간에 맞춰져 있는 시계를 방콕 시간에 맞춰져 있다는 얘기죠. 시각에 맞추어져 있는 시계를 서울 현지 시각에 맞추려면 분침을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최소 몇 바퀴 돌려야 하는지 최소 몇 바퀴 돌려야 하는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침을 한 바퀴 돌렸을 때 회전한 가게 크기는 360도이다. 이래서 분침이 회전한 가게 크기가 얼마인가. 네, 이 얘기예요. 자, 먼저 시침이 지금 5시에서 7시에서 5시로 바뀌어야 돼. 5시에서 7시로 바뀌어야 되죠. 시침이 1번 경우는 시침이 오전 5시에서 7시로 바뀌어야 돼요. 변경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계 방향이 도는 방향으로 최소 2바퀴 돌려야죠. 시계 바늘 방향으로 분침이니까 최소 2바퀴 돌려야 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시계 방향은 시계가 있으면 여기 이제 12시, 6시, 3시, 9시 방향이죠. 시계 바늘이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분침만 봅시다. 요게 이제 시계 방향이죠. 요 시계 반대 방향. 그래서 이거 클락와이즈라고 해요. 클락. 반대 방향은 앤티 클락와이즈. 아시겠죠?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바늘 방향, 시계 방향 다 같이 써요. 그 다음에 2번은 분침을 한 바퀴 돌렸을 때 회전한 가격은 360도이다. 분침 회전한 가격 크기가 얼마인지 알아? 분침 회전한 가격 크기 2바퀴니까 360도 곱하기 2가 되겠죠? 720도가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여러분이 그 중학교 때까지는 각도라는 거는 대개 이제 0에서 360도를 봤죠. 근데 그 각을 한번 각의 크기를 한번 확정을 해보자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 이렇게 반직선을 한번 볼까요? 반직선. 반직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즘 오라 하고 이걸 P라 놓고 요거를 우리가 X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반직선 두 반직선 OX하고 OP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정해진 각 XOP 있죠? 크기는 반직선 OP가 점 5를 중심으로 점 5죠. 5 중심으로 고정된 반직선 OX 위치에서 OX 반직선 OX 위치에서 반직선 OP 위치까지 회전한 방향 회전이에요. 회전한 방향 회전한 양이죠. 양. 회전한 양으로 정의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요 양인데 요 반직선 OX를 반직선 OX 요거를 이제 시초선이라고 해요. 시초선. 그 다음에 반직선 OP를 동경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여기 C초선이고 OP, 반직선 OP 요거를 동경이라고 하고 요걸 양의 방향이라고 해요. 양의 방향.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도는 건 음의 방향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도는 건 음의 방향. 그러니까 C초선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시계 바늘 반대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 그렇게 움직일 때 양의 방향이 되고 이게 이제 동경이 돼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음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시계 방향이. 그래서 항상 시계 반대 방향이 양의 방향이다. 중요하니까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각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보기를 한번 볼까요? 보기. 자, 보기를 보면 C초선이 반직선 OX일 때 C초선이 이제 반직선 OX예요. 네. 230도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400도 마이너스 30도를 나타내는 동경 OP 동경 OP 나타내는 동경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자. 자, 먼저 230도다. 그러면 반직선이 C초 OX죠? 그럼 여기 O를 잡고 이거 X를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230도니까 이 정도 가면 이제 180도 되겠죠? 그래서 180도 50도 더 가니까 여기 한 또 한 90도 되고 50도니까는 여기 45도보다 좀 더 가니까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230도 그죠? 플러스니까 시계 반대 방향. 그 다음에 400도다 그러면 C초선을 OX로 잡고 400도다. C초선 OX인데 P로 동경.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돌면은 360도잖아요. 그죠? 거기서 더 가야죠. 40도 더 가니까 여기 45도 된다고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대략. 그래서 요게 이제 40도 플러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잡으면 되죠. 동경을. 여기 40도니까 요게 돌아온 거는 400도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30도면은 C초선을 OX로 잡고 마이너스 30도니까 이쪽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가서 그래서 요게 이제 마이너스 30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자, 문제 1번은
다음 각을 나타내는 시초선 OX와 나타내는 시초선 OX와 동경 OP의 위치를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일단 OX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1번이 120도예요. 그리고 2번이 570도 3번이 마이너스 315도 이렇게 돼 있어요. 120도면 이제 90도 좀 넘어가 30도니까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20도. 자, 그 다음에 570도면은 시초선이 있고 570도 한 바퀴 돌면 360도니까 한 바퀴 돌고 110도를 더 가야 돼요. 이 정도 간다고 치고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570도 210도를 가야 되죠? 110도가 아니라 그러면 되면 안 되고 OX가 있으면 210도를 넣어가야 되니까 180도 같고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570도. 그 다음에 이건 음의 방향으로 가야죠. 마이너스니까. 그러면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못 돌고 270도 이렇게 되면 270도 돌잖아요. 거기서 더 가야 되니까 270도에다가 45도 더 가야죠. 이렇게 가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315도. 그래서 이 정도. 그렇죠? 시초선. 네. 됐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시초선 OX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OX는 고정. 시초선은 고정이고 고정이 되어 있고 따라서 각 XOP가 크기가 정해지면 동경 OP의 위치는 하나로 정해져요. 동경 OP의 위치는 하나로 정해진다. 하나로 정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현재 OX가 정해져 있으니까 각 XOP 요 크기가 정해지면 OP의 위치는 요게 정해지면 이 OP 위치는 항상 위치가 똑같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OP의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이상 회전할 수 있죠. 그래서 한 바퀴 이상 회전할 수 있으니까
OP의 위치가 정해지면은 그렇다고 그래서 각 XOP의 크기는 하나로 정해지지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경 OP의 그 위치 말이에요. 위치가 정해져도 OP의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의 한 바퀴 이상이 회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요 각 XOP가 정해지면은 OP의 위치는 딱 한 가지로 정해져요. 하나로. 그런데 OP의 위치가 정해진다고 그러면은 각은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몇 바퀴 돈 다음에 OX가 원위치로 돈 다음에 추가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 OPH가 정해진다고 그래서 이 각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각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30도다. 그러면 그냥 30도일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아와 가지고 30도 또 갈 수도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한 바퀴 돌면은 여기다 30도 한 바퀴 돌았을 땐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래서 390도도 될 수 있고 그냥 30도가 될 수도 있고 두 바퀴 돌면 어떻게 됩니까?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30도 720도니까 790도도 가능해요. 아시겠죠? 750도네요. 세 바퀴 뭐 마이너스로 돌면 어떻게 돼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이렇게 도는 거죠.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30도 더하니까 마이너스 330도도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화시키면 시초선 일반적으로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얘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 하면 알파도 라고 하면 XOP의 크기는 XOP 각 XOP의 크기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n은 정수 n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가능하죠. 방향이 바뀌니까 윗꼴로 나타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 한다. 일반각이에요. 이것을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라 한다. 일반각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OP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시초선이고 동경이 있을 때 이 위치가 딱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 각은 몇 도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알파도라고 하면
몇 바퀴 돌고 와서 알파도인지 모르죠. 그 대신 이제 일반화 시켜서 이렇게 쓸 수는 있다. 요게 일반각이에요. 아시겠죠? 일반각. 몇 바퀴 도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꼴로 나타냈을 때 이게 이제 일반각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파가 이렇게 사익각 XOP의 가격을 일단 알파도라고 했을 때는 일반각이라는 거는 이렇게 된다. 몇 바퀴 도는지 모른다.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보고요. 문제 2번을 볼까요? 문제 2번. 다음 각의 동경에 나타내는 일반각을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360도) 더하기 n 플러스 알파도 이 꼴로 나타내시오. 그 얘기. 자, 거기 보면 단 n은 정수 그리고 알파도는 360도에서 0도예요. 0도에서 360도. 자, 먼저 40도. 40도부터 40도. 40도의 일반각은 요거는 이제 뭐냐면 360도 뭐 곱하기 0을 해주고 더하기 40도 뭐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그래서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여러 번 돌고 안 돌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뭐라고 했냐면 840도예요. 840도. 그러면 840도 원래 360도 곱하기 2죠. 더하기 720도니까 120도죠. 그래서 이게 두 번 돌아도 되고 여러 번 돌아도 돼요. 그래서 이것도 n번.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알파를 0에서 360도 사이로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이너스 60도. 마이너스 60도는 360도에다가 마이너스 1번 해주면 더하기 300도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걸 n으로 바꾸면 된다. 됐죠? 그래서 n은 이제 360도 더하기 n 플러스 300도. 아시겠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가능하니까. 이게 양의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양의 방향. 양의 방향으로 가면 지금 이제 양의 방향으로 가도 상관이 없죠. 이게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300도를 간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300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음의 방향으로
돌아도 그렇고 양의 방향으로 돌아도 상관이 없죠. 음의 방향으로 도나 양의 방향으로 도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원위치니까 시초선 위치가 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 마이너스 1 대신에 그냥 정수를 대입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이너스 650도예요. 마이너스 650도. 이것도 처음 계산할 때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720도. 그다음 더하기 70도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나 음이나 상관없으니까 이것도 n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만 이제 주의해서 요 알파만 주의해서 0에서 360도 사이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분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도 배운 사분면 있죠? 사분면 4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시초선을 여기 사분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1사분면, 제1사분면 여기 있을까요? 2사분면 3사분면 여기 이제 4사분면 그죠? 4사분면 자, 이렇게 4사분면이 있는데 동경 OP가 나타내는 거 동경 OP 요거 O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P라고 한번 할까요? OP 그래서 요건 이제 X축 여기 Y축으로 잡고 동경 OP 여기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요게 P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알파도가 되겠죠. 알파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1사분면의 각 여기 OP로 되어 있으면 2사분면의 각 요렇게 되면 3사분면의 각 4사분면의 각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 얘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10도다 360도 곱하기 몇을 해줘요? 3 더하기 130도죠? 원위치 됐다. 세 바퀴 돌고 130도 가니까 2사분면이 되겠죠. 그래서 2사분면의 각이다. 2사분면의 각이다. 그 얘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습을 좀 해보면 문제 3번 문제 3번 다음 각은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시오. 문제 3번 다음 각은 몇 사분면의 각인가? 그 얘기예요. 그러면 1번 420도 420도는 360도 곱하기 1 더하기 60도죠. 요걸 봐야 되니까 1사분면 그 다음에 2번은 940도 자, 940도는
360도 곱하기 2 더하기 720도니까 220도죠? 220도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가 180도니까요. 270도. 이 정도 어디 되겠죠? 그래서 이건 3, 4분면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마이너스 580도. 요거는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720도 나왔죠? 더하기 140도. 그러니까 일반과 표현할 때 요것만 하여간 0에서 360도 미만으로만 되면 되니까. 자, 140도 가면은 어떻게 되죠? 2, 4분면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이너스 745도. 이것도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안 돼요. 이게 음이 나오니까 알파가. 그래서 마이너스 3 해주고 더하기 335도예요. 335도니까 4, 4분면이죠? 그러니까 세 바퀴 도는 거예요. 세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제 335도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 4분면은 0에서 90도, 2, 4분면 90도에서 어디에요? 네. 90도에서 180도, 180도에서 270도 3, 4분면. 그 다음에 270도에서 360도 사이. 이게 이제 4, 4분면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경계에 해당되는 거, 예를 들어서 90도, 그럼 4분면에 어느 4분면에 안 들어가요. 60도 그럼 1, 4분면도 아니고 2, 4분면도 아니다. 또 180도, 이것도 3면 안 들어가요. 270도 안 들어가고 0도 안 들어갑니다. 360도 안 들어가요. 4분면.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도법을 잠깐 봐야 되는데, 호도법. 호도법이에요. 호도법이란 무엇이냐? 자, 호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일단 그림 부채꼴 두 개를 한번 볼게요. 그림에서 부채꼴 A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모두 1cm이고 부채꼴 B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모두 2cm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뭘 생각을 해보냐. 투명 필름을 이용하여 두 부채꼴 A, B에
중심각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 크기를 비교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림이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모두 1cm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1cm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호니까 이렇게 되면 요 길이가 곡선인데 요게 1cm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2cm 이렇게 돼서 아시겠죠? 이게 이제 2cm. 됐죠? 이제 여기가 이제 A고 A. 여기 이제 B예요. 이렇게. 중심각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 느낌에 벌써 중심각은 같죠? 같다. 일반적으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모두 같은 부채꼴 둘이 닮았어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 그런 닮음이죠. 닮으니까 중심각의 크기가 같아요. 크기가 같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큰데,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보는 거예요.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 각의 크기를 여지껏 이제 60번법이라는 도로 나타내는데, 그걸 이제 앞으로 좀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 그걸 살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림을 원을 하나 그려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원을 그릴 거예요. 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가 R인 호 AB 호 AB 호 AB를 뭐 이렇게도 나타내요. 아시겠죠? 자, 호 AB의 중심각의 크기 이 크기를 알파도라 하면 알파도라고 하면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하죠. 중심각의 크기 비례함으로 정비례요. 정비례를 뭐 간단히 비례라고도 하죠. 정비례함으로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원이 하나 있고, 여기 이제 반지름. 오늘 지금 5라고, 요거를 우리가 A라고 합시다. 이거 B라고 하고. 그래서, 요 길이가 이제 반지름 R이고,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이 길이가 중요한데 호의 길이를 R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중심각의 크기를 알파도라고 한 겁니다. 이걸 알파도. 아시겠죠? 알파도. 그래서 이제 부채꼴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부채꼴.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뭘 보냐면 요 R대 2파이 R은 이 원주의 크기예요. 원주의 길이. 원주의 길이가 2파이 R이죠. 그러면 요거 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호의 길이에요. 호의 길이. 호의 길이다. 이거는 원주. 원둘레 전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R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 있죠? 비례하니까 중심각의 크기는 알파도예요. 원둘레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360도다. 그렇죠? 따라서 이게 비례식인데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2파이 R 곱하기 알파도는 360도 어리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알파도는 2파이 R 양변 나누면 2파이 R분의 360도 어리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얼 지워지고 약분하니까 파이분의 180도가 됩니다. 이것도 약분되죠. 180도 1 되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나와요. 파이분의 180도.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보면 알파도라는 거는 파이분의 180. 요 파이라는 거는 3.14 나가는 원주율이거든요. 이것도 상수고 180도 상수고. 그래서 알파도라는 게 일정한 상수가 돼요. 일정해요. 그러니까 R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래서 요거는 R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R에 대하여 상수다 이 말이죠. R에 관계없이 일정해요. 알파도가. 알겠죠? 그래서 R이 커지면 또 뭐가 커져요? 이 반지름이 커지면 이 호의 길이, 호의 길이도 똑같이 커져요. 그래서 알파도는 R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관계없이. 알겠죠? 그래서 알파도는 파이분의 180도다. 그래서 이 일정한 요 파이분의 180도를 요거를 라디안이라고 그래요. 라디안. 그래서 1라디안. 요게 1라디안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디안. 1라디안이다. 1라디안. 알겠죠?
그래서 1라디안이 단위가 되는 게 호도법이에요. 1라디안이 뭐가 된다? 단위가 된다. 1라디안을 단위로 가격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네. 1라디안을 가격 크기로 나타내는 방법. 1라디안을 단위로 해서 가격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 이것을 호도법이라고 해요. 호도법. 아시겠죠? 호도법. 호도법.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호도법하고 또 각을 이제 도로 나타내는 게 있었죠. 60분법. 그래서 호도법과 60분법. 요 사이에 이제 우리 관계를 쓰자면 1라디안은 라디안, 영어로는 이제 라디안, 1라디안은 문제 뜻이 반지름 관계없이 파이분의 180도. 그러면 이제 양변을 1도로 만들려면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되죠? 네, 그래서 1도는 파이분의 180 라디안. 180분의 파이 라디안. 180분의 파이 라디안. 알겠죠? 여기 도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곱한 거예요? 180분의 파이를 곱한 거예요. 양변에. 아시겠죠? 여기다 곱하면 이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편하게 알고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요 식에서 파이 넘기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제일 편합니다. 파이 라디안이 뭐라고요? 180도. 라디안은 또 이 생략을 해요. 파이는 180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참고로 보통 단위 라디안은 생략한다. 아시겠죠? 라디안은 보통 생략한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45도 1도가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죠. 45 곱하기 1도 45 곱하기 180분의 80 180분의 파이 그래서 4분의 파이 그렇죠? 라디안을 생략하니까 여기다 라디안 안 쓴 거예요. 아시겠죠? 라디안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2파이다. 이건 라디안이 생략된 거죠. 라디안이 생략된 거. 그래서 3분의 2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 180도. 그래서 120도다. 아시겠죠? 이게 생략한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아까 암기한 걸로 치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이렇게 해도 되죠? 3분의 파이, 이게 라디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3분의 2 곱하기 180도, 120도 해도 돼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파이는 180도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 4번을 볼까요? 자, 문제 4번. 문제 4번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각을 호도법 또는 60분법으로 나타내시오. 네모 안에 알맞은 각을 호도법 또는 60분법으로 나타내시오. 그 얘기. 자, 여기 이제 원이 있는데요. 원이 이렇게 있고 반지름이 1이네요. 이걸 단위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알려준 게 30도 이걸 6분의 파이가 되겠죠?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네모예요. 네모. 해놓고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60도가 되겠죠. 60도. 그리고 이렇게 가니까 여기 또 네모 해놓고 150도 이렇게 돼 있어요. 150도.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해놨는데 거기다가 네모 해놓고 파이. 그 다음에 4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 또 네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 있는 쪽에 270도. 270도. 네모. 그 다음에 300도. 300도. 그죠? 300도. 네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0도. 네, 150도. 파이 라디안이 180도. 그죠? 그래서 30도 덜었어. 30도가 6분의 파이니까 빼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5파이. 6분의 5파이 라디안. 라디안 생략했고, 파이 라디안이 180도. 라디안이 생략돼서 파이는 180도. 4분의 5파이. 요 파이가 180도 약분하니까, 그죠? 약분하면은 요거는 곱하기 5니까 225도. 270도. 그러면 요렇게 가는 게 사실은 90도가 2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요렇게 가면은 180도. 그러니까 2분의 파이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2분의 3파이. 됐죠? 거기서 300도는 2분의 3파이에서 30도 더 갔죠? 30도 6분의 파이. 그래서 6분의 9파이에다가 파이 더하니까 10파이. 됐죠? 6분의 10파이. 그러니까 약분해서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호도법으로 아까는 이제 60분법으로 일반각을 나타냈는데 호도법으로 요 일반각을 한번 나타내 보자. 호도법으로 일반각을 나타내자. 그 얘기예요. 이제 시초선 OX, 그 다음에 동경이 이제 OP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알파를 세타로 쓰면 몇 바퀴 돌아서 이렇게 왔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타다. 요게 세타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요게 세타, 라디안이에요. 그러면 아까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알파가 0보다 같거나 크고 360보다 작죠. 이걸 나타내면 되니까 요거는 뭐가 돼요? 2파이. 그래서 2n파이가 돼요. 2파이는 2n파이 다 같아요. 더하기 이제 세타 n 되겠죠. 그래서 n은 정수. 이게 호도법으로 일반각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문제 5번.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2n파이 플러스 세타의 꼴로 나타내시오.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 그 얘기예요. 그래서 n은 정수이고 그 다음에 세타는 0에서 2파이 되겠죠? 1번은 이제 6분의 파이예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는 2파이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0이죠.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니까 일반각은 2n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겠죠. 되시죠?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뭘 나타내면 4분의 13 파이예요. 요거는 2파이에다가 4분의 5파이가 되죠? 2파이 곱하기 1 더하기 4분의 5파이가 되죠. 그래서 2n파이 플러스 4분의 5파이가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은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일단 2파이 기준으로 하고 마이너스 1이죠?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더하기 3분의 2파이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6파이니까. 그래서 일반각은 2n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가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마이너스 3파이예요. 마이너스 3파이는
2파이 기준으로 해서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예준 마이너스 4파이. 이 파이가 0에서 2파이 사이이기 때문에 이거를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더하기 한 다음에 요게 0에서 2파이 사이로 들어가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마이너스잖아요. 더하기 마이너스 분계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일반화 시키면 일반 각으로는 2n 파이 더하기 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잠깐 끊었다가 부채꼴에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